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은 어제 했던 등차수열이랑 되게 비슷해요. 등차수열에서는 인접한 한간의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했어요. 차이가 같은 수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A1부터 시작을 해서 A2, A3 쭉 AN까지 간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AN을 알아내기 위해서 등차 수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D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N까지 가기 위해서는 A에서부터 여기 초항은 A, 그 밑에 있는 거를 1, 2, 3, 4, 5, 6, 7, 8 이런 첨수를 안 쓰면은 그냥 초항이에요. 여기는 이 초항 첫 번째 거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두 번째에선 D가 한 번, 세 번째에선 D가 두 번, 네 번째에선 D가 세 번 더해지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 n번째에서는 D가 n-1번, 여기는 이 숫자에서 하나 뺀 거예요. 여기서 뺀 거만큼 이렇게 더해지면 일반항을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항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수열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는 위에서 했던 A1, A2, A3, 그 다음에 AN까지 가는데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게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동일하게 비율만큼 곱해진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R을 그 비율이라고 해서 공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공통된 차이, 공통된 비율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를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는 초항에서 시작을 해서 A2까지 가려면 R을 한 번, A3까지 가려면 R을 두 번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N까지 가려면 R을 n-1번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예요. 더하기가 중첩이 되면 요 밑에 있는 곱하기의 형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중첩이 되면 여기 있는 지수의 형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등비 수열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인접한 한간의 비율이 같다라는 거를 요식 아니면 요식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식을 알았으니까 일반항을 하나하나씩 구해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뭐 안 어려워요. A 세 번째 항이 20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에다가 R을 두 번 곱한 숫자, 이게 20이고요. A 여섯 번째 항, 제 여섯 번째 항이 요거는 R을 5번 곱한 게 마이너스 16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나눠주면은 R 세제곱은 얼마냐?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요. 그럼 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원래 3차 방정식이면은 허근까지 포함해서 근 3개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에서는 복소수에서 일어나는 그 i를 같이 끼고 일어나는 거는 거의 고등학교 수학 전체를 봐도 복소수 단원에서만 해요. 그거랑 끽해봐야 방정식, 그 이외에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에선 허수를 못 써요 아예. 그 다음에 여기는 수열에서는 허수를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이 단원에선 뭐 적합하지 않다입니다. 여기는 수열 자체를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인 것만 골라서 쏙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내위와 같은 식으로 전체적으로 쓰면 되니까 나머지 것도 이렇게 A를 구해주게 되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딱 대입을 하면 한눈으로 이렇게 쓱 봐도 A는 5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AN 일반항은 A의 R에 n-1번 곱한 숫자니까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요게 바로 답이 됩니다. 이거 뭐 n까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 x까지 전부 다 구하진 않았잖아요.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다 끝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항과 공비를 알면 다 끝납니다. 여기다 n에다가 하나하나씩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주면 여기는 계속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 A1은 A, 그 다음에 A4는 A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 이게 여기서 제가 오타가 났는데 118이 아니라 18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A4는 A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 A7은 A에다가 R을 6번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나눠주게 되면 A 세제곱은 R 세제곱은 8 이와 같이 나오고요. R은 2 실수만 고를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머지 있는 A까지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A도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의 n-1 2의 n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항 구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등비수열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를 나열한 거 이렇게 줬으면은 이거는 어떤 수열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수를 막 나열해도 되기 때문에 3, 6, 12, 24 다음에 막 루트 100, 루트 101 이런 그 다음에 파이, 아무 숫자나 나와도 수를 나열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등비수열이라고 토를 달았기 때문에 등비수열하면 초항과 그 다음에 공비만 알면 되더라, 이겁니다. 공비는 인접하는 간의 비율인데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나눠준 거,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나눠준 거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딱 봐도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곱하기 R의 n-1. 사실 여러분들이 3회차까지 가면 이런 거는 이제 빼고 쓰는 게 좋아요. 공식은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잡으실 때는 공식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난 여기서 대입만 할게 라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물이 768이니까 768을 이 전체적으로 3을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3 나눠서 100 이런 식으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왼쪽에 있는 등호까지 있기 때문에 3을 나누게 하려면 여기까지 다 나눠줘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밑에다가 줄줄이 쭉 내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2의 n-1 제곱, 요거는 256 인데 256이 2의 8제곱이니까 n-1이 8이다. 그럼 n은 9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68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9항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몽땅 해주면 제 2항이 6이다. A2가 6이니까 A 곱하기 R을 해준 게 6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A4가 여기선 54니까 AR 세제곱이 54다. 이렇게 쓰시면 R제곱은 9가 나와서 여기는 R은 3.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공비가 양수인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R이 0보다 큰 것만 이렇게 쏙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까지 구하게 되면 A는 2고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해주면 2 곱하기 3의 n-1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결과물이 처음으로 2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 커지게 되는 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부등식, 지수 부등식 푸는 요령은 간단하죠. 여기 양쪽에 밑변을 밑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밑을 맞춰줄 수는 없고 로그를 씌워가지고 강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짝짝 2를 나누고 로그 3 n-1 곱한 거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다가 10의 6제곱이니까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6으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13.5보다 n이 크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13보다는 크기만 하면 되니까 n은 14, 15, 16 이렇게 쭉 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여기 있는 숫자보다 커지는 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n을 구하시오. n은 14.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답은 n은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는 답에 맞춰서 제 14항입니다 라고 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두수 1과 256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만드는 수열이니까 공비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인접한 항간에 곱하는 게 이렇게 동일하다 라는 의미에서 등비 수열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256은 1부터 시작해서 R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번 곱해졌으니까 R을 구하게 되면은 R은 여기서 뭐 실수인 것만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만 양수인 것만 고르면 되니까 R은 4다. 왜냐하면 R은 0보다 크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까지 구할 수 있죠. A는 여기에서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1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x1은 a2예요. 요 수열 순서대로 갔을 때 a1은 가장 앞에 있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는 ax1, 세 번째는 x2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적어주시면 4 x3는 a4니까 a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한다가 돼서 여기는 64 이렇게 결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답은 x1 더하기 x3니까 4에다가 64를 더해준 68 전체가 답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항을 얘기할 수 있어요. 등차 중항에서 했을 때 요 A, B, C에 대한 식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양쪽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라는 게 등차 중항 이었으면 요거를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유도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요 가운데 숫자를 B라고 놓으면 바로 전에 있는 이 A는 B에다가 R을 나눠주는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B에다가 R을 곱해준 숫자가 됩니다. 왜냐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곱하기 R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A와 C를 곱해주게 되면 B 곱하기 B 나누기 R 곱하기 B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B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루트까지 식에다 넣는 건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B제곱은 AC다 라고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얘기할 등비중항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등비중항식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의 식은 B제곱은 AC인데 여기 밑에 있는 공식에 있는 A와 여기 위에 있는 문제에 주어진 A는 다른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식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여기 위에 있는 식을 공식에 맞춰서 대입하는 게 이게 제일 깔끔한 풀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저는 1회차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1회차에선 공식을 전부 쓰고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F라고 이렇게 네모 박스를 적어놓고 F라고 적어요. 나 이거는 공식 표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뮬라 이게 공식을 영어로 한 거예요. 공식 공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니까 뭐 공 하면은 공 던지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쭉 풀어서 전개를 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는 0이 되니까 여기 있는 a의 값은 0, 5, 3이 됩니다. 근데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고 0이라는 값을 싹 지워주시면 돼요. 답은 a는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가 이게 만약에 3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에서는 A, B, C 3개가 있으면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A를 B에서 D를 뺀 거, 그 다음에 C를 B에서 D를 더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3개를 다 더했을 때 3B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를 풀 때 되게 유용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비수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등비수열은 앞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실수의 합이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거는 8이고요. 두 번째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식을 갖다가 쫙 정리를 해주면 AR 전체의 세제곱이 27이니까 27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AR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원래 있던 1번식에다 마이너스 3을 자리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문자두개, 식두개, 요거는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었던 거 1학년 때 풀었던 방식으로 쭉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답은 먼저 R은 마이너스 3, 5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A는 1이니까 여기 있는 등비수열 세수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면 1, 마이너스 3, 9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 전체 A는 얼마요? 9구나. 9니까 요거 세수는 9, 마이너스 3,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든 답은 9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유형을 갖다가 풀어볼 건데 사실 등비수열 하면은 등비수열의 합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이거를 또 무한까지 확장을 시켜서 거의 4점짜리 문제에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문과, 이과 상관없어요.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기초적으로 등비수열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항이랑 공비입니다. 두 개만 알면 모든 수열을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일단 6이고요. 첫 번째 정사각형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넓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첫 번째 정사각형의 큰 정사각형 넓이는 36이 될 거고요. 여기서 9등분해서 중앙의 정사각형을 잘라낸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속 뺐으니까 9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를 잘라내고 8개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4, 8, 3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거는 여기다가 9분의 8 곱한 거, 9분의 8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게 되겠죠. 대신 여기서 유의할 게 우리가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10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초항을 무턱대고 36이라고 쓰게 되면 10번째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시행은 이거, 두 번째 시행은 이거 이렇게 하나씩 밀리게 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0번째 시행은 A11을 구해줘야 돼요. 여기. 근데 이렇게 쓰면 피곤하니까 요거를 시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 이거를 A0라고 편의상 이렇게 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A1은 여기는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9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32 곱하기 9분의 8의 n-1제곱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서 10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10을 구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답이 끝납니다. 이렇게 얘를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3의 18제곱 분의 2의 32제곱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등비수열도 이렇게 해봤는데 등비수열도 어쨌든 굉장히 쉽다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함수 1차 함수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그 함수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를 알아내기만 하면 모든 함수의 값을 다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등차수열, 등비수열도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항과 공비 혹은 초항과 공차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